2017년 5월. Thank you, Yuki.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LO300. 미국 예술시장을 깜짝 놀랄 만한 한 예술가의 작품이 경매에 올랐어. Ladies and gentlemen, a masterpiece by Jean-Michel Basquiat, and I'm going to start the bidding here at $57 million. $57 million, $58 million now, $58 million, $59 million now, $60 million. Thank you. 세계 2대 경매회사에 속하는 소더비 경매에 오른 이 작품은 미국 경매 역사상 최고가에 낙찰되었어. So over on this side of the room, it's Yuki's bidder at $68 million. And I'm going to sell it. Fair warning now. Last chance. Is that a bid, sir? 한번 작품을 볼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작품인데? 이거 그 바스키아 작품 아니야? 맞아. 이건 흑인 피카소라고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야. $77 million. $78 million. $79 million. $80 million. 이 작품은 경매 최고가 얼마에 낙찰되었을까? 한 100억? 많아봤자 한 100억? 한 500억? 이 작품은 무려 1,500억에 낙찰되었어. 진짜? 무려 1,500억? Selling. Thank you, sir. For $98 million. Thank you, Yuki.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LO300. Thank you very, very much indeed. 내가 아까 장 미셸 바스키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지? 흑인 피카소? 맞아. 장 미셸 바스키아는 흑인 피카소라고 불려. 혹시 아는 미술가를 말해볼래? 피카소랑 빈센트 반 고흐? 지금 얘기한 미술가들 보면 다 백인이지? 그때 당시 흑인 미술가는 거의 없었어. 미술관에 흑인이 있는 것도 드물었지. 1960년 12월 22일 바스키아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출생했어. 아버지는 IT 출신의 회계사 레나드 바스키아,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마틸다 아드라데스. 두 부모님 사이에서 3개국어, 프랑스, 영어, 스페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랐어. 이때의 영향으로 훗날 작품 속에 여러 언어들을 섞어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은 작품들이 줄을 이루게 되었지. 바스키아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 덕에 함께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예술적 지식을 쌓아갔어. 그러던 어느 날 (1968년) 바스키아가 9살이 되던 해 바스키아는 큰 사고를 당했어. 길에서 농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팔이 부러지고 비장을 잘라내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 바스키아처럼 외상에 의한 비장 손상은 장기 특성상 비교적 많은 양의 출혈로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 비장 절제술을 하게 되었고, 만약 비장이 없다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다친 거라고 할 수 있지. 바로 이 그림이 병원 신세를 계속 지내던 바스키아가 그렸던 그림이야. 그렇게 병원 신세로 계속 지내던 바스키아는 그레이스 아나토미라는 해부학 책을 얻게 되었어. 오... 어머머, 이게 뭐야? 그레이스? 아, 뭐지? 이게 무슨 책이야? 이거 미드인데? 어떻게 알았어? 너 Congratulations. You did it. You're here. We didn't hire you for your grades, we hired you for your fight. We didn't choose the place we came from. 이건 그때 당시 유명했던 해부학 책인데 바스키아는 이 해부학 책으로 이후 작품 제작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한 가지 바스키아의 작품을 볼까? 오...
그레이스 해부학 책을 읽었던 그때의 심취가 그로테스크한 인지 단기를 작품에 넣기도 했어.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해골과 같은 모습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지. 바스키아는 큰 사고를 당한 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증세가 악화된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게 돼. 그 후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바스키아는 그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악화되게 되었지. 1974년 19살 때 아버지가 승진하면서 군대에 가 계시는 동안 가출을 자주 하고 다녔어. 마치 망나니처럼 말이야. 바스키아는 술 먹고 거리에서 자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대다수였어. 금쪽이었다. 결국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져 1974년 집을 나오게 돼. 그러다가 1976년 뉴욕 시티 에즈 스쿨, 영재들을 위한 미술학교인 시티 에즈 스쿨이라는 곳에서 초기 낙서 미술 공동 제작자인 친구 알 디아즈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 친구를 통해 세이모 스트릿 아트 그룹으로 활동했어. 사모 이게 뭐야? 그치? 사람들은 다 너와 같은 반응이었어. 길거리 벽에 있는 세이머를 보며 궁금증을 가졌지. 세이모는 세이모 볼 쉿이라는 뜻으로 세이모, 흔해 빠진 낡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서 세이몰들은 백인을 뜻하고, 백인이 하는 미술, 꺼져, 고지식한 것들 다 깨버리고 스트릿 아트 같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겠다는 바스키아의 의지가 담겨있어. 바스키아는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미술관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 한번 읽어줄래? 이것을 봐. 흑인이 하나도 없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흑인이 미술관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실제로 이때 당시 1980년대 미국의 미술관은 백인들만의 고급 놀이터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보는 사람도 거의 백인이었어. 그렇게 세이모는 브루클린과 맨해튼 골목에 그래피티 예술로 도발적인 텍스트를 남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재치 있게 풀어냈어. 이때 바스키아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 앤디 워홀 알지?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의 관계도 매우 유명해. 아직 바스키아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앤디 워홀이 한참 유명하던 시기였어. 절대로 연이 없었던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연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 엽서? 엽서?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앤디 워홀을 만난 바스키아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 근데 그때 바스키아의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렇게 좋아하면 엽서 한 장이라도 팔아봐. 친구의 말에 레스토랑에서 바스키아는 앤디 워홀에게 대뜸 엽서를 건네밀었어. 여기요, 엽서 한 장은 사시지 않을래요? 앤디 워홀은 그런 바스키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아, 이건 너무 대충 그린 그림이잖아. 그 말에 바스키아는 이렇게 대받았어. 당신도 그러던데요? 앤디 워홀은 바스키아의 당돌한 답변에 눈빛이 달라지더니 그가 그린 엽서를 다시 보고는 네, 한 장 사겠습니다. 얼마인가요? 라고 말을 건넸어. 이게 바로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의 첫 연이 된 것이지. 이 이후 앤디 워홀은 바스키아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또한 워홀은 자신의 부와 마케팅 실력을 이용해 바스키아를 단번에 인기 작가로 만들었어. 완전. 그 덕에 바스키아는 뉴욕 미술계를 휩쓸게 되었지. 와, 완전 인생 역전했다. 이 이후 바스키아는 뉴욕 현대미술관과 휘트니 비엔날레에서도 전시하는 등 화가로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 올렸어. 앤디 워홀과도 함께 공동 전시회를 열기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바스키아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안타까운 일? 앤디 워홀이 죽기라도 했나? 맞아. 앤디 워홀은 담낭의 문제로 인해 수술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 바스키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설마 바스키아가 죽어? 이 소식을 들은 바스키아는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게 돼.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바스키아는 결국 27 어린 나이에 심각한 헤로인 중독으로 1988년 생을 마감하게 돼. You write about it in the post on page 6, you know. I mean, I'm sure in some ways it's fun, yeah. In some ways it's fun, huh? I don't know, I like to try to remain a little reclusive and not be out there, you know, to be brought up and be brought down, you know, like they do to most of them. Yeah, sometimes they can tell on each other. Oh, they always do. I can't think of one big celebrity type person who they haven't done that yet. They tend to be here and there. 그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어? 뭔가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내재된 분노가 있는 것 같고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봤던 영상에 이어서 이 자화상들 보면 어때? 비슷하게 어딘가 모를 우울이 감춰져 있는 것 같지 않니? 처음에 바스키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지? 어떤 피카소라고 했더라? 검은 피카소? 블랙 피카소? 블랙 피카소. 맞아. 사람들은 바스키아를 제2의 피카소가 아닌 블랙 피카소, 즉 검은 피카소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불렀어. 오롯이 작품성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부색과 삶의 문제로 공정한 평가는 늘 가로막혔지. 바스키아는 항상 그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고 그 내재된 분노를 바로 자신의 그림으로 표현했어. 이 작품은 바스키아가 겪어온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련한 이 그림이야.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이 검은 터치로 거칠게 표현되었고 가장 오른쪽에 해골 모양의 가면을 들고 그들에게 소리치는 인물은 색감이 더 들어가 대비적으로 그려졌어. 여기 있는 검은 인물은 흑인, 대비적인 인물은 흑인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민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인종차별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었어. 또한 바스키아는 서양의 유명 전통 미술들을 가져와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 백인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 작품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비판한 거지. 이 그림은 마네가 1865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한 올랭피아라는 작품인데 당시 프랑스 화단을 발칵 뒤집혔어. 사람들이 올랭피아가 창렬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때 당시 올랭피아는 이름 자체가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시 불편감을 느꼈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지 않아? 여기 옆에 보면 흑인 여성이 있는데 왜 굳이 흑인 여성까지 그린 것일까? 그의 작품 제작 의도라면 올랭피아만 등당하게 그렸어도 무방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굳이 왜 하인을 흑인으로 그려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그림 안에 흑인 인종차별이 담아져 있기 때문이야. 그 증거로는 마네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어. 실제로 많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러한 내용을 담았어. 흑인 여자들 중에서는 정말 예쁜 여자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못생겼어요. 거의 모든 여자들이 괴상한 주름이 잡힌 속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마네 올랭피아는 인기 많은 미모가 출중하게 묘사되어야 했기 때문에 올랭피아의 미모가 돋보이려면 한눈에 비교될 만한 못생긴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 못생긴 여자로는 흑인이 적격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 방법이 백인 남성 화가들이 흑인 여성을 소비한 방식이기도 해. 그래서 바스키아는 이런 점을 비판했어. 원래 마네 올랭피아는 여주인공 올랭피아가 강조되어 있고 흑인 하녀를 그렸다면 바스키아의 올랭피아는 여주인공 올랭피아는 잘린 상태로 흑인 하녀만을 강조해서 그렸어. 또한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 표출의 방법으로 흑인 피부색을 연상케 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여기 보면 검정색깔 재료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카본, 타르, 성면, 털 등의 그림을 소재로 사용했지. 혹시 이 브랜드 알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브랜드는 바로 바스키아의 옷 브랜드야. 이 옷 브랜드 바스키아는 전 세계 뮤지션, 디자이너, 명품 브랜드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존경 많은 천재화가 바스키아를 모티브로 한 캐주얼 브랜드야. 완전 멋지지 않니?
그러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바스키아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다니. 그러면 바스키아 작품 속과 이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왕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왕관은 그럼 누가 쓰는 거지? 왕이 쓰지 않을까? 맞아, 왕관은 전통적으로 왕이나 귀족 등의 지위를 나타내는 장신품으로 사용되었어. 바스키아는 이런 왕관을 사용하여 권력과 귀족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그림 속의 왕관을 통해 전달한 것이지. 또한 이 왕관을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 구조와 인종적 억압, 불평등과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했어. 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대해 맞서 싸우는 흑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존경과 친애하는 의미를 담기도 했지. 아, 대박. 왕관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신기하다. 즉, 바스키아는 어떻게 보면 낙서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거칠고 투박한 다듬어지지 않는 작품을 그렸어. 바스키아가 그린 작품은 흑인 인권을 위해 세상의 불공정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지. 하지만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겪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계속 저항의 그림을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바스키아의 그림을 보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세상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바스키아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재밌었어. 바스키아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에 맞서 싸운 것처럼 뭔가 나도 그런 불평등한 사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